이어서 발표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신소영 사무관님께서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애학생 진로평생교육팀 신소영 사무관입니다. 올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갖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의 역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각 대학에서는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이 방안에 따라 보완,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애대학생을 위한 시스템 등 구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등을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 제30조에 따라서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에는 전담 직원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직원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학의 장애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역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공지입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나 장애학생 지원부서는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대학 정보 공시에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공시하여야 하므로 면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칙 규정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대학 학칙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소속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 입력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편의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장은 학습 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등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보조인력 배치 등 인적 지원, 그리고 취약 편의 지원, 정보 접근 지원,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차별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시 차별금지인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전형 학교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추가 서류 또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 추가 시험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형 절차 중인 장애 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또는 거부를 금지합니다. 아울러 교육 책임자 및 교직원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등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비하를 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그런 수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담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장애 학생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잦은 인사이동을 지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 대학생이 지원 정책이나 수단을 알지 못하여 학업에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지원사항 그리고 교육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 대학생의 취업 관련 정보 제공 그리고 취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을 고려하여 사전에 강의 계획서를 제공하고 강의실 배정 및 접근, 그리고 교재 및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시험 및 평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각장애 대학생이 원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장애 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개최, 그리고 장애인 주간 총장 간담회 실시 등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 인권 교육 실시, 그리고 장애 대학생에 대한 별도의 장학금 지원 제도 확대 등 경제적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장애인 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위반 시 제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입학을 거부하거나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학생 자치활동, 그 밖의 교훈 외외 활동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차별하는 경우 또는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 학칙 운영 등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학교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 종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테지만 장애 학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성과에 대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진홍 전문원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진홍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자막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하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교수자 유의사항을 배포하여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계획을 수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자이자 사교장학의 주체인 대학 담당자, 교육지원 인력분들, 그리고 장애 학생의 협조와 노력이 없었더라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과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성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추진 경과, 주요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장애대학생은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 지원을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학과 사회는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 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의 추진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31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추진 근거로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교내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교육 지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은 대학 내 학습 지원, 즉 강의, 시험 대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 활동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 또한 일반 교육 지원 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어 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 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하며 전문 교육 지원 인력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내뿐만 아니라 원격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주최기관인 교육부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후에도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진 예산입니다. 19년 대비 교부금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업관리 운영비는 다소 증가하여 사업관리에 좀 더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일반 교육지원 인력은 05년부터 시작하였고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교수, 학습활동 보조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08년부터 전문 교육지원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09년부터는 강의실 밖 교육지원 인력이 강의실 내 장애학생에게 실시간 강의를 속기로 지원하는 원격 지원을 실시하였고 15년부터 대학생 교육지원 인력과 일반인 교육지원 인력의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기준 69개 대학에 대해 지원하였고 일반 교육지원 전문지원 인력 학교 수는 53개교, 원격 교육 지원은 16개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장애 대학생 수는 650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교육부는 사업 관리 운영 총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 위탁을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하여 진흥원에서는 사업 관리 운영 위탁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경우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지원 관리 및 신청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의 선정평가,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당연직 2인과 선출직 5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 중 피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피평가기관 심의에서는 제외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학기 지원 결과입니다. 총 55개 대학 301명의 장애학생 그리고 272명의 교육지원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인력 지원 현황입니다. 1학기 경우 총 272명 중 일반은 104명, 전문은 16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 교육지원 인력이 61.8%로 일반 교육지원 인력 38.2%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교육지원 인력은 뒤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청각 장애 학생이 많이 참여하기에 속기, 수어 통역 순으로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현황입니다. 총 301명, 중증 287명, 경증 1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 정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중증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을 경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사업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듯이 장애학생 지원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대학생을 우선 지원함에 따라 95.3%,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높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별은 여학생이 53.8%로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장애 유형도 청각 장애가 61.5%, 지체장애 17.3%,
시각장애가 15.9%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해마다 다소 다르지만 1학기의 경우 지체장애 학생이 시각장애 학생보다 다소 더 많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학기 지원 세부 현황입니다. 2학기는 현재 지원 중에 있으며 대학 56개, 장애대 학생 309명, 교육지원 인력 245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 인력 현황입니다. 2학기는 총 245명, 일반 75명, 전문 17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점으로는 3,504학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학기의 경우 재택 수업이 확대되고 원격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교육지원 인력 지원 유형도 1학기 대비하여 전문 교육지원 인력의 지원이 69.4%로 2배 이상 높게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현황입니다. 총 309명, 중증 276명, 경증 33명을 지원했고 2학기 지원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지속세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대학생의 지원이 89.3%,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학생의 경우 10.7%로 1학기에 비해 지원이 일부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별의 경우 남녀 역시 1학기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장애 유형은 청각장애 학생, 지체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만족도입니다. 올해 만족도 조사는 작년 대비 일부 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입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교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용어도 도우미에서 교육지원 인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원 유형은 일반, 전문, 원격으로 지원하던 것을 일반, 전문 교육지원 인력으로 통합하였고 원격을 전문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참여대학의 역할입니다. 장애학생 만족도와 같은 경우 섹션에서 병렬적으로 19년에는 조사했으나 20년에는 독립적인 섹션으로 별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여대학에서 관계자에게 피드백도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형별 만족도입니다. 요구조사와 만족도조사가 19년 사이에서는 혼재돼서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20년에는 필요한 지원을 유형별로 지원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 척도로 구분하여 응답 문항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또한 유형별 만족도를 세분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지원과 소통, 지원은 구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19년에는 별도 종합평가가 부재하였습니다. 20년에는 종합평가를 통하여 매년 시계열,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지역사항을 반영하였는데요. 만족사항과 개선사항만 조사하다가 사업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생의 만족 혹은 불만족 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유기술형 문항을 추가하여 20년에는 재구조화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만족도 조사 개요입니다. 조사 목적은 성과 관리 및 개선 방향 도출로 잡았고 조사 대상은 20년 사업에 참여한 장애대학생 또는 장애대학 원생까지 포함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만족사항과 향후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교육과정 종료 후 웹 설문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했으며 측정 방법은 리커트 척도를 측정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조사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매 학기별로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각 유형별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네,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20년 목표는 87.1점으로 19년 달성 점수를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20년 종합 만족도는 11월 25일 기준 88.08점으로 19년 대비 0.98점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나라 도움을 통한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대학에서는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였고 집행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항을 대학에 피드백하여 검토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사업 첨단 기관인 저희 구평원과 참여대학 모두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관리로 단계별 사업 수행 및 진행 관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총 62개 대학 집행 등록 612건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이 수치는 대학별 평균 10건, 월 평균 68건에 대해서 상호 점검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기별 자체점검도 추진하였습니다. 참여대학 1학기 총 2회 중간 및 결과 보고를 받았고 2학기는 1회 중간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2학기 결과 보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년과 다른 점은 각 학기별 중간 보고 시 집행 잔액 및 불용 예정액에 대하여 대학과 전담기관 상호 간에 서로 확인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사업비 집행 관리가 가능하였으며 중간 보고 단계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확인함으로써 행정 업무에 대해서 보다 간소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운영의 내실화 및 현장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참여대학의 현장 점검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우사례를 발굴, 확산과 더불어서 현장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이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게 운영함으로써 수혜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학습 기본권 보장을 추진 배경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였으며 또한 교육부 기본계획과 사업 제재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실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하였습니다.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은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을 설정하여 참여대학 중 총 10% 내외인 6개 대학 현장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사항은 장애대학생 지원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사업 집행의 적절성, 기타 지원의 적극성 및 노력도 등에 대해서 점검하였고 참고로 현장 점검 일정은 점검대학에 사전에 희망 일정을 수합하여 대학별 1순위 희망일에 맞추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 및 교육지원 인력의 면담의 경우 대부분 유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현장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이건 지적사항이라고 하나 사실 지적사항보다는 다른 대학도 참고하여 추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울이시길 부탁드리면서 안내드리는 사항임을 감안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 및 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생들이나 교육지원 인력이 대학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서 대학 보관자료 중 일부 행정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 내용은 서명 누락 등의 다소 미비한 사항이고 또한 지원 장애 학생의 경우 장애 유형이 잘못 보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애 학생 지원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장애학생 지원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원격 교육 지원 내용이 미비한 부분입니다. 올해 초 교육부 지침에 의해 공문으로 원격 교육을 포함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학생 지원 계획 역시 장애학생에 공지되어야 하나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공지가 잘 안 되었던 사례들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지원위원회입니다. 특별지원회의 경우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실시하거나 일부 누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별지원회가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라도 대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교육지원 인력 사전교육입니다. 교육지원 인력에 대해서 사전교육은 실시되었으나 그에 따른 증빙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나라도움 집행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이나라도움 시스템에 미등록되거나 증빙자료가 일부 누락되어서 그 부분 역시 지적사항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네, 현장 점검 결과 대학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나라도움 집행관리 부분입니다. 신규 20년에 참여한 대학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예산 변경 사항에 일부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1학기 집행 잔액과 2학기 교부금 사이 차익 부분에 대해서 예산 변경한 부분이 어려웠다고 저희에게 건의로 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향후 사업 운영 기준에 사이버 대학의 특성도 고려해달라는 의견인데요. 사이버 대학의 경우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 운영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21년 사업은 전문 교육 지원 인력의 시급 단가를 책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기본계획 21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부에서 적극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 결과 지역사항 및 개선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미 통보드렸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합하였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인력 지원 업무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설명회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성과 공유회까지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많은 대학 담당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잘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추진 단계는 설명회, 1학기 착수협의회, 2학기 착수협의회, 성과 공유회 순으로 추진하였으며 참석 현황과 추진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대학에 수요가 많았던 교육지원 인력 교육자료 개발 보급입니다.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인력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과 그에 따른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관리 운영 매뉴얼 및 지침은 총 2종을 개발하였고 그에 따라서 대학에 안내드렸습니다. 사업 설명회 및 착수협의회 때 이나라동 교육자료와 사업관리 운영 방법 등 총 7종의 매뉴얼에 대해서 개발하고 보급하였습니다. 네,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인력 사전교육자료입니다. 중원부처 및 유관기관과 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하여 교육자료를 송출하고 배포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자 유의사항 제작 배포입니다. 원격 수업 시에는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해 교수님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라인 타이틀로 배포하였고요. 주요 내용은 학생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입모양 등을 볼 수 있게 얼굴을 보여주시라는 거, 지시어보다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 사전에 강의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또한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평가 방식을 정해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 학생이 수강하는 강의에 교수자분들에게 배포되었고 전국 대학에 배포하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자료는 교육지원 인력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한 내용으로 올해 초 설명회, 1학기 착수협의회, 2학기 착수협의회, 사업관리 운영 매뉴얼입니다. 다음은 교육부에서 1학기 재택수업 활성화에 따라서 배포한 자료와 2학기 원격 수업 대비 지침에 대해서 안내한 자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수님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로 전국에 배포해드린 포스터 자료이고 마지막은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캠페인 추진과 리프 마스크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청각장애 학생 일상소통 지원을 위한 캠페인인데요. 서울 50플러스 재단과 연계하여 추진하였고 이 투명 마스크는 재단이 자원봉사단 100명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이 자기 집으로 발송된 투명 마스크 키트를 제작한 다음에 재단에 보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에 따라서 청각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단절 및 학습 소외 문제 해소에 다소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였으며 총 44개 대학 1,09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역시 투명 마스크 제작 기부 캠페인 관련 안내 자료이고 오른쪽은 그에 따라서 리뷰 마스크를 쓰고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업 홍보를 위해서 연계체제 역시 조성하였습니다.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인력 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대학사업 관련 주요 협회와 연계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립재활원과 연계하여서 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해서 교육지원 인력, 교육자료를 제작하였고 이 역시 배포하였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과는 장애대학생의 지원 정보가 여러 곳에 있는 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에듀에이블 누리집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6월 달에 개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등과 정례 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공동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대학교 장애학생 지원 협의회 및 각 대학과 연계해서 간담회를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대비를 위한 지원 방안 협의라든지 사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우수사례 발굴 시상입니다. 올해는 우수 콘텐츠 공모전 개최 및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였습니다. 홍보 실적은 공고 게시, 보도자료 배포, 사이트,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우리원, 캠퍼스픽, 위비티 등을 통해서 대학생 주요 공모전 사이트 12개 게시하였고 유관사업 및 협회, 누리집 총 10곳의 홍보를 협조하였습니다. 네, 수상자 선정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였고 심사를 통해 대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3점, 특별상, 국회 교육위원장상 3점을 포함하여 수상자 총 16점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체험 수기뿐만 아니라 UCC도 추가하여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추가로 특별상도 포함하여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전시관 개최 및 이북 사례집 발간도 하였는데요. 수상작은 온라인 전시관은 2020년 수상작뿐만 아니라 2019년 수상작도 같이 섹션을 구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은 12월 18일 날 1년간 게시하였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수 콘텐츠 사례를 엮어서 이북도 발간 배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성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도움 주신 대학 담당자님, 교육지원 인력분, 그리고 장애대학생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올 한 해 역시 함께 노력해 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부 성과 공유회는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장애학생 지원센터 관리자 및 담당자님들을 위한 워크숍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